키워드 세 번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호 1구역, 가칭 용호 1구역 사업 대상지는 바로 옆에 7,000세대 규모의 LG 메트로와 W가 근처에 형성되어 있고, 이기대 생태공원이 바로 옆에 바다의 큰 해풍을 막아주는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구역과, 뒤쪽에도 충분한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지 정중앙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학세권, 숙세권, 그리고 기타 교통의 요충지인 광안대교 및 광안대교에서 바로 도시고속도로와 기타 지하철 2호선을 인접한 지역과 주변의 대학교, 북양대학교를 끼고 있는 아주 입지적 조건이 좋은 사업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칭 용호 1구역 구역계 부분에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교가 중간에 끼고 있으면서요. 이 구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칭 용호 1구역 추진을 하면서 인적 구성을, 이 블록을 가지고 인적 구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신 박두천 위원장님을 만나면서 이 구역을 설명을 드리면서 용호동 저 백운포까지의 용호동 전체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용호 1구역이 이 입구에서 한 20m 이상인 큰 도로를 우리가 열어줘야지 향후에 이 도로가 멋지게 뚫려서 뒤쪽으로도 개발 계획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취지하에 위원장님과 의기투합이 되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뚫려줘야 여기 상습 정체구역인 이 동네가 살아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향후의 계획인 트램의 정류장이 3개나 지나가는 이 구역에도 관광의 명소도 되고 교통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대단지 약 4,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4,000세대 정도가 들어와지는데 그 정도 도로가 뚫려줘야 향후에 이 사업지가 충분히 가치가 있어지지 않겠냐라는 취지하에 이렇게 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앞에 보이는 이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 이 블록들이 굉장히 큽니다. 필지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땅은 크나 건물은 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밀도에서 필수 조건인 밀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 준주거 산업지역은 일단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는 나름의 택지 조성이 되어서 반듯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재개발이 가장 필요한 이 지적이 산만한 이 지역이 시장하고 요 단독주택지 밀집 지역이 재개발이 가장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이게 땅덩어리도 되게 큽니다. 이 땅이 크다 보니 주택이 한 개씩만 큰 저택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주택들이.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밀도가 필수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밀도 충족을 위해서, 사전타당성 심의 통과를 위해서, 밀도 충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페이지에 구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구역 모양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은 일부 다 재책이 되었고요. 여기에 큰 필지가 있는 이 필지들이 호수 밀도가 되지 않음에 따라 일단은 빼고 지금 현재 가칭 용호 1구역은 이런 모양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모양으로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조건인 밀도 때문에 뺀 거지, 저희들이 이 구역을 동의가 안 되거나 해서 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 원래 계획으로는 이렇게 크게 이쪽 뒤에 전면부 있는 쪽도 만약에 추가 편입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된다면 위원장님도 충분히 추가 편입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향후에 밀접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표고 여기는 세대수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용적률이 260%로 가정하여 저희들이 대략적인 건축의 규모에 대한 것만
한번 가상으로 뽑아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배치에 대한 걸 한번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몇 세대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거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은 또 계속 변경이 될 거고요. 세대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칭 용호 1구역의 구역계에 어느 정도의 몇 동에 몇 층, 몇 세대 정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략적인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변경될 거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 2,500세대 정도 규모의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단지, 2단지, 3단지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이 L자형, 판상형의 L자형 구조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쾌적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L자형으로 하면 모든 층이 약간의 남향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다 보시면 되고, 이쪽 방향이 지금 그 강한대교 쪽으로 보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배치의 투시도로서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해본 건데, 학교 옆에 공원을 많이 준 이유는 이 학사동에 최대한 일조를 조금 저쪽을 덜 받아서 아파트 층수에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했고, 향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때 교육청과의 협의 때도 학교 주변에 공원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공원을 넣고 거의 학교 잔디운동장처럼 지금 넣어놨고요. 여기는 층수가 여기 학사동의 1조 때문에 좀 낮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본 투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층수가 올라가면서. 자, 다음은 2021년 시공사 도급 순위입니다. 자, 이 화면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단 보통 재개발 구역들이 500세대, 1000세대, 그 다음에 1500세대, 그 다음에 2000세대 이상 규모로 많이 자르는데, 그리고 500세대 미만, 즉 소규모 정비사업은 많이 지어야 300세대, 적게 짓는 구역은 한 150세대 미만으로 주로 계획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소규모 재건축이나 다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공사를 거론할 여지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칭 용호 1구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역계로 봤을 때는 2,500세대 규모의 계획이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체 확장의 구역계를 보면 약 한 4,000세대 규모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의 LG 메트로가 7,000세대인데 그 7,000세대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해도 10위권 안의 시공사들은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하고, 이 10위권 안에 있는 시공사들이 2개 정도 컨소시엄으로도 욕심 낼 만한 구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시공사 도급 순위의 부동의 1위는 삼성물산입니다. 다 아시죠? 브랜드는 레미안으로. 그래서 2위는 힐스테이트인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도 거의 부동의 2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S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GS가 3위로 올라왔고요. 포스코 건설도 한 단계 올라와서 4위가 됐고요.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5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대우는 프로지오, 포스코는 더샵, GS는 자이, 롯데는 다 아시다시피 캐슬이고요. 그 다음에 DLENC는 대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SK는 뷰입니다. 그래서 10위권 업체가 이러한데 삼성물산은 재개발은 거의 수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역에서도 2,500세대 정도만 된다고 해도 기본 5위권 안의 업체들은 분명히 욕심을 낼 만한 현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사업 진행만 빨리 되면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 구역에서 이 시공사들의, 이 브랜드 있는 시공사들의 현수막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정도의
브랜드가 들어와줘야 그만한 분양권과 프리미엄이 같이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1, 2, 3, 세 번째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를 위해서 앞에 설명을 장황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번째 키워드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 타당성 접수를 하기 위해서 주거정비지수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동의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서는 작성 방법은 동의자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연락처까지 기재해 주시고요. 밑에도 동의자 성명, 그 다음에 지장날인, 동의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의서가 더 있습니다. 정비구역,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즉, 이 동의서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동의서인데 사전 타당성 검토 동의서와 동일하게 이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이런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의서는 두 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고시될 때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되고 나면 구역 지정을 접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박 시장님이 보궐선임이 돼서 취임하면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단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 같은 정비업체 및 도시계획업체, 설계업체 무수히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몇 가지를 건의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와 위반 제한 동의서는 연속선상에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업무인데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정비구역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간소화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에서 주민공람을 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와 정비계획 위반 제한 이 동의서를 동시에 심의해서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은 되어지지 않았으나 향후에 사타심의와 도시계획 심의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서를 동시에 받아서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동시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의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의서를 내실 때 다양한 소유 형태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유 형태, 그리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 그리고 법인이 소유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소유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개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드린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와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동의서와 위반 제한 동의서, 동의서가 두 장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 자, 개인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가볍게 샘플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는 똑같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동의서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은 똑같은데 공동명의는 2명 이상 소유를 한 형태라 2명 중에 1명이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대표자가 이 동의서 2장을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는 따로 양식이 있는데 즉 홍길동, 김칫국 2명이 동의서인데 홍길동이를 대표 소유자로서 이 동의서를 내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그건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에도 지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서류가 들어온다고 봐지나 어쨌든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유자인 경우에. 그래서 공유인 형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추진위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 동의서, 그 다음에 동의서 2장에 지장 날인이 아니고 법인은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장이 법인 인감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이 2장이 필요합니다. 사본은 안 되겠죠. 원본 2장. 왜? 동의서가 2장이니까 원본이 2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하나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하나 필요합니다. 보통 은행의 모든 업무 볼 때 법인 같은 경우에 다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2장은 더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서류들이 우편으로 다 개별로 다 발송이 되었고 지금 약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개별로 다 도착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 하면 아마 등기부 등본상에 여러분들의 거주지 주소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 살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도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등기부 등본상에 주소가 지금 현재 거주지 주소와 다르다면 이 QR코드를 찍어서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동의서 양식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동의서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자기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실시간 빨리 여러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소도 참고해서 보시고. 자, 다음은 신분증을 첨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많은 이 동의서를 받아보지만 신분증을 잘못 제출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 자기가 유출되는 게 싫다고 신분증을 사본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이 포스트잇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 거와 같습니다.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복사를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진하게 해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거나 식별이 안 되게 하거나 너무 또 흐리게 해서 안 보이거나 하시면 이거는 결국 안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보이게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이거는 우리 개인정보라서 흐리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흐리게 또 찍거나 카피하시면 안 됩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게 아무것도 가림 없이 찍으셔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혹시 카피를 안 하시고 SNS상으로 신분증을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간혹 있고 혹시 자기 부모님들 및 기타 이런 걸 받아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정면 촬영, 즉 바닥에 대고 위에 정면에서 평면으로 잘 나오게 찍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게 이렇게 찍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나오게 잘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칭 영호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면 다시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꼭 동의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받으시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